숨이 턱끝까지 막혀왔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 저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현모양처라는 가문을 미련 없이 벗어던졌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격렬한 파도가 제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죄책감요? 아니요. 그 순간 제게 남은 건 오직 터질 듯한 쾌락과 낯선 남자의 거대한 존재감뿐이었습니다. 친구의 남편, 그 사람의 손길이 제 은밀한 곳을 파고들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그 밤, 그 파격적인 제안에서 시작된 우리 네 사람의 위험한 항해,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로맨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혼을 갈아넣는 대본 창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30년 지기 부부의 충격적인 제안,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나이 55, 남편과는 3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남편은 은퇴 후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걱정 없는 노후를 앞둔 모범적인 부부였죠. 하지만 제 속은 검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어쩌다 몸이 섞여도 그것은 의무감에 젖은 메마른 몸짓일 뿐이었습니다. 제 몸은 거대한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눈빛 한 번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숨구멍은 30년 지기 친구 민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자 부부와는 가족끼리 여행도 자주 다니고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민자의 남편 성기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머 감각이 넘치고 눈썰미가 좋아 제가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단번에 알아채고 칭찬을 건네는 남자였죠. 가끔 술자리에서 제 손을 툭툭 치며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라고 던지는 농담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저는 애써 부정해 왔습니다. 그것이 제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문제의 그날, 우린 성기의 제안으로 제주도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과 푸른 바다, 일상을 벗어난 해방감에 우린 취해갔고 밤이 되자 숙소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성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맨날 부부끼리만 노는 거 지겹지 않냐? 우리 이번 여행에서 딱 한 번만 부부 바꿔서 자볼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민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이 인간이 미쳤나? 술을 곱게 처먹지. 라며 성기의 등짝을 때렸고 제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성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다 늙어서 무슨 열정이 있냐? 그냥 색다른 경험 한번 해보는 거지. 민자, 너도 내심 좋으면서 그래. 성기의 도발적인 눈빛이 제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형님은 어떠세요? 형수님 말고 민자랑 한번? 침묵을 깬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성기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재미삼아 한번?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를 여자로 보지 않던 남편이 친구와의 잠자리 제안에는 흥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대감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민자 역시 투덜거리면서도 거부하지는 않더군요. 결국 우린 술기운과 억눌린 욕망에 이끌려 미친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성기와 제가 한 방에, 제 남편과 민자가 다른 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성기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남자의 품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성기는 불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 켰습니다. 주황빛 조명 아래 보이는 그의 탄탄한 몸매가 제 남편의 그것과는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성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스킨 냄새와 술 냄새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저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형수님, 아니 영수가, 나 사실 옛날부터 너 여자로 보고 있었어. 그의 은밀한 고백에 제 몸은 허물어지듯 그의 품으로 쏠렸습니다. 그가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손길이 제 옷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저는 수줍음보다는 낯선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 메마른 몸이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남자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거대한 물건이 제 허벅지에 닿았을 때 저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제 전신을 애무하며 제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워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섬세하고 격렬한 애무였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흑 성기 씨 제 신음에 그도 흥분했는지 더욱 격렬하게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꽉 차오르는 느낌, 제 안에 깊숙한 곳까지 가득 채우는 그의 존재감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움직이는 그의 몸짓에 맞춰 제 몸도 제멋대로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밤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죄책감은 성기가 저를 안아줄 때마다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직 서로의 살결이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터질 듯한 쾌락만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밤 비로소 제가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의 품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환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린 어색한 침묵 속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민자의 표정도 묘하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그들도 만족스러운 밤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네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파국의 시작인가. 성기와 남편, 민자, 그리고 저.
우리 네 사람의 위험한 낯선 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정말 파격적이죠? 30년 지기 친구 부부와의 부부 교환,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억눌린 욕망. 사연자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사연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억눌린 욕망을 분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덕성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파격적인 네 남녀의 이야기는 다음 부에서 더욱 위험하고 격렬하게 이어집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흔들리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좋았지? 자꾸 내 살결이 생각나서 미치겠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화장실로 숨어들어 확인한 문자. 친구 민자의 남편 성기 씨였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그 미친 밤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가시돋친 넝쿨이 제 심장을 조여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그 남자의 거친 손길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우정이라는 껍데기 아래 우린 서로의 배우자를 탐닉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흔들리는 계절입니다. 지난 1화 제주도에서의 충격적인 부부 교환 사연에 정말 많은 분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비난부터 오죽 외로웠으면 이해가 간다는 동정까지. 오늘은 그 위험한 여행에서 돌아온 후 네 남녀가 본격적으로 빠져드는 이중 생활의 늪,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공항, 우리 넷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분명 어제와 같은 얼굴들인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형언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죠. 남편은 평소보다 민자에게 친절했고 민자 역시 제 남편의 농담에 과할 정도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요? 저는 성기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랫배가 찌릿해오는 통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밤 제 안을 가득 채웠던 그 남자의 묵직한 존재감이 자꾸만 떠올라 미칠 것 같았거든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 잊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한번 터진 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이전보다 더 끔찍해졌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성기 씨의 거칠고 뜨거웠던 손길을 떠올리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맥없는 움직임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제 몸은 이미 성기 씨라는 강렬한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있는 정오 무렵이었죠. 집 근처 카페야. 잠깐 나올 수 있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18 소녀처럼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정숙한 아내의 옷차림을 하고 나갔지만 제 속옷은 이미 그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만난 성기 씨는 다짜고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나 잠을 못 자겠어. 내 신음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아서. 그의 노골적인 표현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를 더 강하게 몰아붙여 주길 바랐죠. 우린 그 길로 근처 무인텔로 향했습니다. 대낮에 햇살이 가득한 방 안에서 우린 짐승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성기 씨는 제 옷을 찢듯이 벗겨냈고 저 역시 그의 단단한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성기 씨, 더 세게 해줘요. 제 입에선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천박한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제 다리를 활짝 벌리고 그 거대한 물건을 단숨에 제 깊숙한 곳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아! 뇌가 하얘지는 충격과 함께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밤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는 자비 없이 제 안을 휘저었습니다. 쩍쩍 소리가 날 정도로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제 몸은 그의 격렬한 피스톤질에 맞춰 침대 위를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꽉 움켜쥐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제 안 깊은 곳에 뜨거운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 뜨거움이 제 내벽을 타고 흐를 때 저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도덕, 윤리, 체면, 그런 건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의 품 안에서 느끼는 이 감각만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우리 부부는 민자네 집으로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민자가 직접 차린 진수성찬 앞에서 우린 다시 교양 있는 중년 부부 코스프레를 시작했죠.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질 무렵 민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기 씨의 발이 식탁 아래에서 제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 성기 씨는 대담하게 제 치마 속으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발가락이 제 은밀한 곳을 자극할 때 저는 신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집 술 맛 좋네 라며 허허 웃고 있었죠. 그 아슬아슬한 스릴 이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제 남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더니 귀속말을 속삭이는 겁니다. 남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민자의 엉덩이를 슬쩍 토닥였습니다. 아, 저들도 계속하고 있었구나. 우리 넷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우정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배우자를 어떻게 발가벗길지 고민하는 추악한 관계. 식사가 끝나고 민자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여행 갈까? 이번엔 좀 더 깊은 곳으로. 민자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역시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성기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 속엔 이미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의 본능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의 이 위험한 놀이는 이제 단순한 외도를 넘어 일종의 중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공유하며 느끼는 그 기괴한 유대감과 쾌락.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이 위태로운 균열 사이로 조만간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이 닥쳐올 것임을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대본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상까지 침투한 이 위험한 부부 교환. 사연자는 이제 죄책감마저 쾌락의 양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끝날 것 같나요? 과연 이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너였니? 내 남편이랑 그 더러운 짓을 한 게? 민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 우정은 단 한순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그 아찔한 유희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집어삼킬 괴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내 남녀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던 날, 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로맨스입니다. 드디어 30년 지기 부부의 위험한 교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쾌락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과 처참한 파국. 과연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끔한 충고와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자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저와 성기 씨의 관계를 모르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저를 자극했죠. 영수가 요즘 내 남편이 밤에 너무 열심히라 내가 다 힘들다? 민자의 비웃음 섞인 말에 저는 수치심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게는 주지 않던 열정을 민자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질투는 또 다른 욕망을 낳았습니다. 저는 성기 씨를 더 강렬하게 갈구했습니다. 우린 남편들의 눈을 피해 대담하게 미래를 즐겼습니다. 성기 씨, 더 깊숙이요. 민자보다 제가 더 좋다고 말해줘요.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성기 씨는 짐승처럼 제 몸을 탐닉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의 찌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네 사람이 다시 모인 술자리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술에 취한 성기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민자가 우연히 그 문자를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엔 제가 성기 씨에게 보낸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자는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당황하며 우릴 말렸지만 민자의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너도 똑같잖아. 너도 나랑 잘 때 영숙이 욕했잖아. 민자의 외침에 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제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펼쳐진 지옥 같은 풍경, 속옷 차림으로 엉켜 싸우는 부모님과 친구 부부, 아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이게 다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누리던 그 짧은 황홀경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성기 씨와 민자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의 외도 사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저희를 벌레 보듯 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수가 사실 내 남편 아이 가졌어. 민자의 도끼 어린 한마디에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 남편은 민자의 임신 소식에 책임지겠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미친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그 쾌락에 몸을 던진 것도 결국 저였는데요. 지금 저는 낯선 도시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30년은 늙어버린 노파 같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성기 씨의 그 뜨거웠던 손길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뒤에 따라온 파멸의 기억에 몸서리치며 잠에서 깹니다. 쾌락은 찰나였고 고통은 영원했습니다. 여러분, 억눌린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일까요? 아니면 잠시의 갈증을 참지 못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어리석음일까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했던 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30년 우정도, 가정도, 나 자신도 모두 잃어버린 한 여자의 비참한 고백. 여러분은 저를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만 더 꽉 잡아주세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폐허로 만드는지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종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화에 걸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의 결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입니다. 쾌락의 끝은 결국 공허와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민자의 고백,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번 시리즈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강렬하고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로맨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